방과 후 8차 시 시작하겠습니다. 제1차 아편전쟁. 영국이 인도산 아편을 밀수출해서 삼강무역이 시작이 됐고, 이러면서 은이 많이 수출되고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면서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왔죠. 그래서 청나라의 정부인 관리가 임칙서를 보내서 아편을 단속을 했는데, 아편을 물에 빠뜨리니까 영국이 청나라의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영국은 최강의 해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가 패배하고 조약을 맺게 되죠. 각각의 조약들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 조약의 이름은 난징 조약이 되겠죠. 난징 조약 바로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배상금을 지불하고 중요한 내용이 홍콩을 활양하고, 그 다음에 5개 항구를 개항을 하고 5개 항구를 개항을 하고, 상하이 광저우 등이었죠. 그리고 공행무역을 폐지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바로 이후에 맺어졌던 호문조약에서는 영사재판권의 치해법권을 인정하고 체해국 대우를 인정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바로 이후에 이제 제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중국이 계속 그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이 당시에 이제 그 에로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을 일으켜서 프랑스 선교사가 피살된 사건을 구실로 영국과 프랑스가 청을 공격하게 되고요. 결국에 청나라가 패배하게 되고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 요거를 이제 나중에 체결되는 베이징 의정서랑 잘 구분을 하셔야겠죠. 텐진 조약은 10개 항구를 추가로 개항하고 프랑스 선교사의 포교 활동의 자유를 인정하고, 중요한 거는 외국 공사가 베이징에 이제 주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징 조약에서는 텐진 조약을 이제 인정해라. 중국이 계속 인정을 안 하니까 인정해라. 그 다음에 홍콩에 있는 주룽반도를 할양한다. 그리고 텐진을 추가 개항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요게 모의고사 문제에도 나와 있는데 러시아가 이 베이징 조약을 중간에 중재해줬어. 그래가지고 연해주를 획득하게 되죠. 이때부터 연해주는 러시아의 땅이 됩니다. 1860년부터. 그 이후에 청나라가 계속 전쟁에서 지휘만 하고 그 전쟁 배상금을 이제 백성들의 세금으로 내고 하니까 나라가 많이 어지러워지게 됐죠. 그래가지고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 운동을 우리가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태평천국 운동 중요하죠? 이게 무슨 운동인가? 홍수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당시에 상제회, 자기가 이제 그 예수의 둘째 동생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상제, 하늘에 있는 황제, 이 하느님을 얘기하죠. 하느님을 이제 중심으로 한 모임, 상제회를 조직을 하게 되면서 태평천국을 건설하겠다,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내세웠던 주장이 멸만흥한, 만주족을 없애고 흥한, 한족을 흥하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운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내세웠던 토지제도가 천조전무제도입니다. 그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여성들을 억압하던 변발과 전족을 이제 금지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이제 하게 되고, 이 당시에 그 중국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죠. 난징을 중심으로 태평천국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모두의 평등을 주장했던 태평천국 운동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이유로 이 당시에 향용, 그 다음에 단련이라고 하는 조직이 외국의 군대와 같이 태평천국군을 공격을 하게 되죠. 이 향용과 단련에 있었던 사람이 증국번, 이홍장,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 다음에 배우는 양무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래서 서양 세력들이 청군을 지지하게 되면서 결국에 청군의 공격을 받아서 태평천국 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 말았고요. 그 이후에 청나라 이제 정부 내부에서도 뭔가 우리도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 전개한 운동을 우리가 양무운동이라고 하죠. 중심 인물이 증국번, 이홍장,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한인 관리 출신으로서 이제 청나라를 부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부국 강병을 목적으로 이 운동을 이제 주도를 했고요. 이 운동을 주도를 하면서 이거 핵심 단어 알아두셔야 되죠.
중국을 근본으로 하고 서양의 기술을 도입한다라고 하는 중체서용을 바탕으로 이 운동을 전개를 했고 서양의 기술만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 기술만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의 체제는 그대로 살리고 하면서 근대적인 공장과 회사를 설립하고 유학생을 파견하고 군수공장, 무기공장을 만들었죠. 대표적인 무기공장이 금능기기국이라고 모의고사에 이제 2번 나왔고요. 하지만 결국에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됐죠. 아무리 무기를 개발해도 혁신을 해도 나라에서 패배한다라고 하는 그 한계점을 노출을 하게 되면서 양무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 맙니다. 그 이후에 변법자강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변법자강을 주도했던 사람은 캉유웨이, 량치차오 이런 개혁적인 성향의 이제 지식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중국의 근본은 유지하고 서양의 기술만은 받아들이는 양무운동은 이제 한계가 있다. 완전히 체제를 바꿔버리는 메이지 유신을 모방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체제를 완전히 바꾸게 될 입헌 군주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입헌 군주제를 당연히 이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실권을 잡고 있던 서태후가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서태후가 100일 만에 무술정변이라고 하는 난리를 일으켜서 이 변법자강 운동은 100일 만에 종결이 되고 맙니다. 그 이후에 성난 이제 민중들이 또 하나의 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 운동을 우리가 의화단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의화단 운동도 중요하죠. 별표 2개 쳐놓으시고 수업 시간에 이제 들었던 거 기억을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해지고 교회와 외국 상품에 대한 배회, 외국인을 배척하는 감정이 이제 격화가 되면서 이 당시에 백령교도 중심의 의화단이 청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명나라를 이제 서양을 없앤다라고 하는 부청멸양을 추진을 하게 되면서 이 당시에 그 중국의 이제 중국인들이 외국인 선교사 기독교 신자 그 다음에 외국의 공사 그 외교관들이죠. 외교관들을 이제 습격을 하게 되고요. 이 당시 교회, 철도, 전신시설 등을 이제 파괴하면서 베이징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난리가 나니까 이 당시 중국에 이제 약한 청나라 정부가 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8개국의 연합군, 일본,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등등 이런 나라들이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이제 진압이 됐고요. 이러면서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죠. 그 조약의 이름이 신축년에 맺었다라고 해서 신축조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베이징 의정서라고 얘기를 하죠. 핵심 내용이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할 수 있다. 이거는 거의 그 수도였던 베이징을 넘긴 거와 외국군에게 넘긴 거와 다름이 없었죠. 그리고 이제 이거와 더불어서 보수파의 광서신정이라고 하는 운동도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지난 시간 모의고사 문제에서 풀었죠. 보수파의 광서신정으로 이 당시에 중국의 이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던 관리선발제도, 과거제도가 폐지되게 됩니다. 이러면서 중국은 개혁의 이제 소용돌이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중국의 체제를 완전히 바꿀 혁명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 혁명의 순간을 우리가 신해혁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신해혁명, 신해혁명이란 무엇인가? 내용을 보시면 그 청나라를 이제 타도하자라는 움직임이 확산되게 되면서 이 당시에 이제 중국 동맹회라고 하는 조직이 이제 꾸려지게 되고요. 이 중국 동맹회를 중심으로 순원이 이제 결성했던 이 그 동맹회를 중심으로 지식인들과 유학생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 당시에 청나라는 국가의 재정이 부족해지니까 민간인이 갖고 있던 철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국가의 소유로 이제 하려고 했던 거죠. 이런 이제 이상한 짓들을 청나라 정부에서 하니까 우창에 있었던 이 당시 신식 군대, 신군들이 더 이상 이 정부를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우창 신군 봉기를 일으키게 되고요. 이 봉기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신해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 이 신해혁명으로 청나라의 정부가 무너지고 중국은 공화정 최초의 공화정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그 정부를 우리가 중화민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화민국 수립이 되고요. 수도는 난징. 난징이라는 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순원이 임시 대총통에 임명이 되죠. 그래서 임시정부를 세우고 최초의 민주공화국으로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이 당시에 그 힘이 약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그 군부 세력이었던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위안스카이가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은 이 권력을 넘겨줄 수 없겠다라고 반협박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순원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자기의 대총통 자리를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대총통 자리에 임명이 되게 되고,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선통제는 이제 퇴위를 하게 되면서 청이 멸망을 하게 되죠. 이 신의 혁명을 일으켰던 사상 세 가지 삼민주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족 만주족을 타도하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민권 공화정을 세우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민생 경제적인 평등을 이루자 라고 하는 이런 원칙에 따라서 독점 자본을 억제하고 대기업을 국유화하자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자유전 농사 짓는 사람이 밭을 갖는다 라고 하는 원칙에 입각한 토지 해방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화민국이 이제 변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대총통이 된 위안스카이가 재정으로 이제 황제정이 이제 공화정은 이제 같이 정치를 해야 되니까 자기 입지가 이제 적죠. 그래서 이제 황제로의 정치로 복귀를 하려고 혁명파들을 탄압하게 되니까 이제 의회를 해산시키고 이런 난리를 이제 치게 되는데, 위안스카이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서 각 지역에서 나도 위안스카이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군인 세력들이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 무정부적인 이렇게 이제 무정부적인 성격을 가진 그 어떤 조직을 이제 이끌게 되죠. 그 조직들을 우리가 군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군벌들이 난립하는 사이에 천두슈, 후스 등의 이제 지식인들이 주도를 하는 신문화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유교적인 사상을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 당시 서양의 과학과 민주주의 사상을 수용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고요. 신청년이라고 하는 잡지를 통해서 중국 인민들의 말로 글을 쓰는 백화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이제 펼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오사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당시에 군인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자기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의 21개조 요구를 수용하게 됩니다. 21개조 요구가 무엇이냐?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학습지를 참고해 보시고요. 그 파리 강화 회의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일본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파리 강화 회의에서는 중국의 요구가 거부돼. 그리고 이 당시 신문화 운동이 일어나고 한국에서는 3.1 운동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베이징의 학생과 시민 노동자들이天安문 광장에서 항의 시위를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노동자들은 파업하고 상인들은 철시, 가게 문을 닫았죠. 이 투쟁을 삼파투쟁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요구했던 게 21개조 요구를 철폐하고 반제국주의, 그 다음에 군벌을 타도하자, 반일, 반군벌 사상을 주장을 하면서 오사운동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이 당시에 중국의 지도자였던 순원이 당을 결성을 하게 되죠. 그 당을 우리가 중국국민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신문화 운동의 천두슈를 중심으로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공산당이 이제 결성이 됩니다. 크게 두 개의 이제 당이 있었던 거죠. 크게 두 개의 당이 이 당시에 군벌을 몰아내기 위해서 힘을 합치게 돼요. 그 사건을 우리가 별표 3개 국공 합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합쳤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이제 일본의 편을 들면서 소란을 일으키는 군벌을 소탕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면서 이 당시 이제 국공 합작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 1차 국공 합작을 이제 국민혁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1925년에 순원이 사망을 하게 되고, 순원의 아래에 있었던 장제스가 이제 실권을 장악을 이제 하게
하게 되는데 어쨌든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합쳤기 때문에 북벌을 완수했어요. 북벌을 완수했다는 건 뭐냐면은 그 옆에 이제 설명이 나오고 있죠. 장제스가 국민혁명을 완성했다. 그러니까 군벌을 소탕하는데 이제 거의 이제 정점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장제스는 이 당시에 공산당을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을 계속 공격을 하면서 국민당 정부를 이제 수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국민당 정부의 탄압을 피해서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사람 등등을 중심으로 이 당시 공산당이 홍군, 붉은 군대를 이제 꾸리게 됩니다.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붉은 군대겠죠. 그래서 붉은 군대를 꾸려서 34년부터 36년까지 3년 동안 중국 대륙 반을 돌아, 그 넓은 중국 대륙 반을 돌아서 예난 지역에 도착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서 머무르고 있으면서 계속 국민당의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국민당의 2인자였던 장쉐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이게 지금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이제 중국 지역을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계속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싸울 일이냐라고 하면서 장쉐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상관이었던 장제스를 감금을 하게 되죠. 감금을 하게 되면서 1936년 12월 이 시안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서 중일 전쟁이 발발하기는 했으나 이제 2차 국민당과 공산당이 이제는 항일 투쟁을 목적으로 이제 군벌은 소탕됐으니까 1937년부터 국공합작을 이제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공합작이 이 항일투쟁이 어떻게 됐다? 성공했죠? 그래서 중국 대륙에서 일본군을 거의 다 이제 몰아냈고, 결국에 일본이 이제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항복을 이제 1945년 8월 15일에 하게 됐죠? 근데 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을 하니까 공동의 적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국 대륙을 차지하기 위해서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을 우리가 국공내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국공내전에서 누가 이겼어? 공산당이 이겼죠. 그래서 국민당을 누르고 공산당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공산당이 승리하게 되면서 공산당의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 나라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중국, 그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겠죠. 중화인민공화국. 그래서 줄여서 우리가 중국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배웠고요. 중국 국민당은 타이완, 대만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대만의 정부를 이제 수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공산당은 자기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 운동을 이제 대약진 운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1958년에서 60년대 초반에 이 당시에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도를 이제 했고 인민공사라고 하는 기관을 세워서 이 당시에 중국식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목표 아래 토지개혁과 산업의 국유화를 바탕으로 한 급진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펼쳤는데 이 당시에 중국의 가뭄과 홍수가 엄청나게 심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농업 생산량도 늘어나지도 않았고 이러니까 이제 노동자들도 노동 의욕이 저하되고 그 다음에 소련도 이제 소련 내부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면서 소련의 원조가 없게 되면서 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맙니다. 그 이후에 마오쩌둥에 대한 공격이 이제 심해지게 되죠. 그래서 마오쩌둥에 대한 공격이 심해지게 되니까 이 당시에 마오쩌둥이 자기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그 혁명을 우리가 문화대혁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도했던 인물은 마오쩌둥, 그 다음에 마오쩌둥 옆에 있었던 젊은 붉은 군대 홍위병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었고요. 대약진 운동 실패 이후에 마오쩌둥의 정치적인 입지를 이제 되돌린다라고 하는 목표로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명분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공산주의와 반대된다라고 하는 중국의 전통 문화를 파괴하면서 마오쩌둥에 반대했던 반대파들을 공격하는 명분으로 이제 쓰였어. 그래서 이 당시에 지식인과 예술인들을 탄압을 하게 되고요.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닉슨이 이제 중국 방문할 때는 환대하는 또 이런 강대국에는 약한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죠. 그
그 이후에 이제 마오쩌둥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10년간의 문화 대혁명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중국의 이 문화재가 엄청나게 이제 파괴가 됐죠. 마오쩌둥이 사망한 이후에는 중국에도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등소평, 덩샤오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덩샤오핑이 했던 그 유명한 말 있죠. 흥묘백묘론, 검은 고양이나 흰 고양이나 쥐만 잘 잡으면 그만일세라고 해가지고 자본주의를 적극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문화 대혁명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4개 분야, 농업, 공업, 국방, 과학 이 부분의 현대화를 추구하고요. 중국의 항구 도시인 예난 요 등지에 이제 경제 특区를 설치해서 엄청나게 많은 공장과 회사를 이제 짓게 되죠. 그래서 이 공장과 회사를 통해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이때 그 자본주의 국가였던 일본, 미국과 이제 국가 간의 외교 관계를 정상으로 이제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과 미국의 자본과 기술을 엄청나게 받아들이게 됐고요. 그래서 비약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생활 수준도 크게 향상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에 또 슬픈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자본주의가 들어오게 되니까 자본주의의 이제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중국의 수도에 있는 큰 광장이죠.天安門 광장에 모여서 시위를 하기 시작해요. 그 사건을 우리가天安門 사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정치를 민주화해달라. 그 다음에 부정부패를 근절해달라 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데 공산당이 탱크와 군대를 동원해서 다 죽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영국이 이제 홍콩을 반환했고요. 포르투갈은 마카오를 반환하는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도 했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내용 확인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편 전쟁에서 패한 청은 영국의 홍콩 할양 공행 폐지 등을 규정한 불평등 조약을 맺었다. 5죠. 당연히 옵니다. 난징 조약이죠. 그 다음에 청은 난징 조약을 체결하여 크리스트교 선교를 허용하였다. 크리스트교 선교를 허용한 건 텐진 조약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X. 그러니까 그리고 3번 의화단 운동이 진압된 후 청은 신축 조약을 맺어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을 허용하였다. 5죠? 그다음에 신해 혁명으로 중화민국이 수립되었다. 요거도 5. 그다음에 오사 운동에 시위되는 일본의 21개조 요구 철폐를 주장하였다. 맞죠? 그 다음에 마오쩌둥의 공산당과 장제스의 국민당 간의 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했죠? 네. 그 다음에 덩샤오핑은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대약진 운동을 전개해왔다. 덩샤오핑은 개혁과 개방을 가져온 사람이고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대약진 운동을 전개한 사람은 누구예요? 마오쩌둥이죠?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X. 그 다음에 덩샤오핑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라고 하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개혁 개방을 추진하였다. 무슨 이론이죠? 흥묘백묘론 이라고 이제 그 개혁 개방을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지도와 그림 사료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이게 실제 모의고사와 이제 수능에 나왔던 그런 지문들인데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은 갈라져 메마르다. 우리 이 모두가 교회가 하늘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교회가 하늘을 막았대. 그리고 마침내 모든 외국 악마들이 마지막 한 명까지 쫓겨날 때까지 위대한 청은 모두 함께 하나 되어 우리의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리라. 위대한 청은 하나가 된다. 이거 아까 배웠던 부청멸량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자료는 산둥성에서 시작된 민족운동 당시 불렸던 노래다. 8개군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된 이 운동 이거 너무나 쉽죠. 무슨 운동이에요? 의화단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사료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뒷장 98쪽 넘어가시면 신이 누차 상소를 올려 시국의 위태로움을 간절하게 진술하여 개혁을 도모하실 것을 뭐 이렇게 쭉쭉 내용으로 나오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두 번째 줄 끝에 일본 메이지 국왕의 정치를 정법으로 삼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아래줄에 일본의 유신으로부터 귀감을 찾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메이지 유신을 본받자
라고 하는 내용을 하고 있죠. 그럼 메이지 유신을 본받는 운동, 이 운동은 뭐겠어요? 변법 자강 운동. 완전히 법을 바꾼다. 변법. 그 다음에 자강, 스스로 강해진다라고 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내각은 우리 스촨의 철도를 국유화하겠다라는 조치를 발표했다라고 나오고 있고, 내각은 그 철도의 권리를 영국, 프랑스에게 넘기려고 한다.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등에게 철도에 대한 권리를 넘겨서 국가의 재정을 이제 보충하려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청나라 정부, 만주족의 지배를 타도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했던 거. 삼민주의 중에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 선언이 발표된 이후에 있었던 사건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신의 혁명이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고, 우창, 신군 봉기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제 신의 혁명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신의 혁명이 이제 우창의 신군 봉기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다음에 인물 문제인데, 요게 이제 혁명이 발발하고 청왕조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그는 이거 나오고 있죠. 그는 황제에게서 혁명 세력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는 그러나 오히려 혁명 세력과 타협하여 황제에게 퇴위를 강요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민심이 공화로 향하고 있음. 그 다음에 그는 중화민국의 대총통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중화민국의 대총통에 올랐던 사람, 원래는 순원인데 이 사람이 황제를 퇴위시키고 중화민국의 대총통에 대신 올라간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위안스카이입니다. 근데 위안스카이가 황제 자리에까지 욕심을 내게 되면서 결국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그 다음 문서 보시면은 쭉 읽어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이 혁명은 비록 문화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문화라는 이름이 붙은 혁명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랫줄에 끝에 보시면 당시 공산당 중앙주석이 발동하고 지도한 것이고 그의 잘못된 이론과 사상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거는 이제 문화 대혁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료에 대한 문화 대혁명, 사료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고요. 드디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가 아주 여기 근현대사는 이제 섬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하나 이렇게 꼼꼼히 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시면 19번 가 조약의 결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영국은 청해 문호를 개방했지만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베이징을 점령당한 청은 러시아의 중재하에 영국 등과 이 조약을 맺었다. 이 무슨 조약이에요? 베이징 에서 맺은 조약이라 베이징 의정서라고 우리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할 수 있죠. 공행이 폐지된 건 난징 조약. 그 다음에 항구가 추가로 개방된 거 베이징. 그 다음에 외교관의 베이징 수재가 허용된 거 베이징 조약. 그 다음에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이 인정되었다. 신축 조약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베이징 의정서가 아니고 베이징 조약이죠. 그 다음에 11번 가 조약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둘째 줄에 보시면은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 인도에서 생산된 아편을 청으로 밀수출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걸로 일어난 전쟁이 뭐예요? 아편 전쟁이죠. 그러니까 아편 전쟁이니까 아편 전쟁 후에 일어났던 조약 난징 조약이죠. 그래서 난징 조약 찾는 건데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이고요. 디귿 이거는 텐진 조약이죠. 그 다음에 리을 요거는 신축 조약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다음 밑줄친 봉기의 결과로 옳은 것은 싼동 일대에서 부청멸량의 구호를 내세우며 부청멸량 딱 나오면 알겠죠. 그 다음 줄에 보시면 교회를 불태우고 외국인을 살해하였다. 그 다음에 전신시설과 철도를 파괴하였다. 그 다음에 그 아래줄에 보시면 8개국 연합군이 텐진을 함락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거 뭐예요? 1번이죠. 의화단 조약. 2번은 뭐니? 태평천국운동. 3번은 제2차 아편전쟁 때 러시아가 중재를 했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연해주를 획득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은 요거는 이제 국공합작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1934년부터
36년까지. 그 다음에 군벌 타도를 목표로 북벌이 추진되었다. 이거는 국민혁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혁명이 전개될 당시 그가 누굴까? 보시면은 난징에서 임시 대총통 자리에 취임했고, 그 다음에 중화민국이 수립되었으나,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임시 대총통을 위안스카에게 넘겨주었고, 이후 혁명의 이념은 퇴색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누구예요? 순원입니다. 정답은 3번. 중국 동맹회를 결성했죠. 북벌을 완수한 건 장제스. 시안 사건을 일으킨 거는 아까 얘기했죠. 장쉐량. 문화 대혁명을 추진한 거는 마오쩌둥. 그 다음에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한 거는 증국번, 이홍장. 이 사람들이 무슨 운동을 일으켰다? 양무운동.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13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가 인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이 인물 중체 서용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거는 문제가 이게 3점인 이유는 이홍장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증국번일 수도 있고 이홍장일 수도 있는데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향용과 단련을 조직했다. 그 위에 바로 위에 나오죠. 그래서 이게 겹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안 사건 장쉐량, 중국 동맹회 순원, 천조전무제 태평천국운동, 그 다음에 중화민국 대총통에 취임한 사람 위안스카이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문제가 겹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중국 근대사랑 현대사 이제 마지막 파트 문제. 20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이 도시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아랫줄에 태평천국군이 이곳을 점령하여 수도로 삼고 천경이라 부르기도 했다. 태평천국군이 있었던 도시 난징입니다. 요 문제 좀 어려워요. 장세량이 장제스를 감금한 거 시안 사건이죠. 중국의 시안. 그 다음에 의화당과 2번이 정답이고, 임시 대총통에 취임한 지역이 난징이고요. 그 다음에 의화당과 8개국 연합군이 충돌한 지역은 베이징이죠. 제1차 아편전쟁의 결과로 개항이 된 건 상하이 등의 항구고요. 그 다음에 신해혁명을 촉발한 신군봉기가 처음으로 일어난 지역은 우창, 신군봉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다음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제회를 조직했다. 만주족 타도를 외쳤다. 청조 전무제도를 실시했다. 이거 무슨 운동이에요? 태평천국 운동이죠? 태평천국 운동을 이끌었던 인물 홍수전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 군기처를 설치한 거는 청나라 옹정제 때죠. 시안 사건을 일으킨 거는 장쉐량. 계속 나온다, 시안 사건은. 그 다음에 중국 국민당을 결성한 거는 순원. 그 다음에 중화민국 대총통에 취임한 거는 아까 또 나왔죠? 위안스카이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다음 주장이 제기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태평천국군의 반란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태평천국 운동이 좀 길게 일어납니다. 1851년부터 1864년까지. 그러니까 1860년 이제 정도의 일이다 라고, 또 연해주를 차지한 러시아가 차지한 게 우리 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연해주를 러시아가 차지한 게 제2차 아편전쟁 때 베이징 조약을 중재했기 때문이죠. 그게 1860년이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연도를 찾으면 되는 건데, 난징 조약이 체결된 게 1842년이고요. 그 다음에 에로 사건이 발생한 게 1856년. 그 다음에 청일전쟁이 발발한 게 1894년. 신축 조약이 체결된 게 1901년, 중화민국이 수립된 게 1912년, 파리 강화회의가 1919년에 개최가 됐는데, 이 연도를 몰라도 에로 사건이라고 하는 게 2차 아편전쟁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걸 알면 우리가 2번이라는 걸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난징 조약이 체결된 건 그 이전에 1차 아편전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에 청일전쟁이 발발한 다음에 신축조약이 체결된 건 의화단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화민국이 수립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 우창 신군봉기. 그 다음에 그 순원의 임시 대총통, 위안스카이의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이쯤에 걸쳐져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8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왜 3점인지 모르겠어. 문제 너무 쉬워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인민의 생계를 해결하는 것이 1보. 첫 번째다. 그 다음에 3보는 중국의 현대화를 이루겠다. 그래서 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여 경제 특구를 확대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 중국의 현대화, 개혁, 개방 정책을 추구한 사람 덩샤오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너무 쉬워요. 중국 동맹회를 결성한 사람은 순원. 금능기기국을 설치한 사람 이홍장. 이홍장. 네. 그 다음에 중국 국민당을 조직한 사람 순원. 변법 자강운동을 전개한 사람 캉유웨이. 량치차오. 이런 인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우리가 배웠던 거 이제 종합해서 이제 문제를 실어봤는데 지금 폐하께서는 천하를 통일하여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모든 문학과 시경, 서경, 제자백가의 저작물을 불태우십시오. 분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책을 불태우는 거. 이거 누구예요? 진시황이죠? 정답이 만리장성. 이 너무 쉽지. 2번. 조용조를 도입한 거는 수나라. 공행무역을 회복한 거는 청나라. 국품 중정제를 시행한 거는 위진 남북조. 장건을 서역에 파견한 건 누구예요? 한나라 무제죠? 요렇게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문제. 좀 지도 문제 나오면 당황할 수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지도의 형세가 나타났던 시기. 이건 아예 써있죠. 금나라, 서하, 남송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도시 이제 당황할 수 있는데 이 도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기가 이제 중요한 거죠. 송 하면 뭐야? 송회교. 그러니까 답이 1번. 당 삼채를 제작하는 장인. 당이지 뭐. 사고전서. 이거 청나라죠? 청나라 때 한인들을 이제 고용해서 우대를 하면서도 거기에 청나라에 반항하는 글을 쓴다? 바로 그냥 사형 아니면은 감옥. 그 다음에 자금성 축조에 동원된 인부 명나라죠. 그 다음에 균전제, 북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나라, 당나라까지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가 왕조에서 일어난 사실로 이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문자의 옥을 일으켰다. 강희, 옹정, 걸륭왕제. 이거 뭐 힌트 다 주고 있네요. 이거 어디야? 청나라죠. 만한병용제를 실시해서 한인들을 우대했지. 정화의 함대 명나라. 파스파 문자 어디야? 원나라. 맹한 모국제 금나라. 그 다음에 왕한석의 신법 송나라. 요렇게 이제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거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시면 닉슨 독트린 나오고 있습니다. 닉슨 독트린이 연도는 1969년이야. 근데 이거 몰라도 이게 우리는 공산주의권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를 이념이 아닌 그들의 행동에 근거하여 판단할 것이다. 문을 열겠다. 이런 얘기죠. 냉전 체제의 완화라는 걸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이제 19번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료에 나타난 전쟁이 전개되던 시기 윈스턴 처칠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소련군이 처한 사항 그 다음에 아래줄에 영국이 노르웨이 뭐 의용군으로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이오시프 스탈린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스탈린이니까 2차 세계대전이죠? 그래서 정답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다는 거. 국제연맹이 창설된 거는 1차 세계대전 이후죠? 얘들아 파리 꿈인 언제니? 프랑스 혁명 때입니다. 이거는 되게 오래됐을 때고 사라예보 사건 1차 세계대전 때 원인이 된 거죠. 킬군항이 해군에 반란을 일으켰다. 독일에서 킬군항 해병 반란이 일어나면서 독일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1차 혁명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 번째 줄에 사라예보 황태자 부부가 암살됐다.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차 세계대전인 거죠. 빈체제 성립 이거 되게 옛날에 배운 건데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라고 하는 사람이
삼국동맹 아니 사국동맹 뭐 이런 거 맺으면서 이제 빈체제가 성립됐고, 그다음에 뉴딜 정책, 이거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시행을 한 거죠.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을 이제 시행을 했고, 30년 전쟁의 배경은 신교와 구교 사이의 다툼을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티스트 운동의 전개, 이거는 1차 선거법 개정을 했어. 근데 노동자들한테 표가 주어지지 않지.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우리도 표를 달라라고 하면서 참정권을 확대해달라고 얘기하면서 일어난 겁니다. 정답은 5번이죠. 그 다음에 14번. 가 왕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중국은 이렇게 왕조별로 문제가 참 많이 나오죠. 황제의 덕과 충신 등의 업적을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는다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사기를 저술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사기를 저술한 사람 사마천이고요. 한나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죠. 장건이 서역에 파견된 거 한나라 무제 때, 양세법이 시행된 건 당나라, 수시력은 원나라, 군기천은 청나라, 그 다음에 제자백가는 춘추 전국시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넘어가면은 가 왕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도서가 본초강목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천공개물 나오고 있죠. 명나라죠. 그래서 명나라의 세금제도 1조 편법, 산시상인이 각지에 회관을 세웠다.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정답이고요. 균전제는 북위로부터 시작해서 수나라, 당나라까지. 반량전으로 화폐가 통일된 거는 진나라, 진시황 시절이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왕안석 얘기 또 나오고 있죠. 청묘법과 모역법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송나라 시절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송회교 하니까 정답이 1번. 향머리 선제는 한나라, 정화의 함대는 명나라, 고구려 원정 단행은 수나라, 당나라 때 두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광저우의 공행은 청나라.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넘어가시면은 밑줄 친 봉쇄가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3점짜리 문제인데, 보시면은 쿠바 해상을 봉쇄했다. 미사일 기지를 설치했다. 쿠바 미사일 위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거도 이 쿠바 미사일 위기가 냉전 시절에 일어났다라는 걸 알면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정답은 이제 3번이죠. 대서양 헌장 발표는 1941년, 마셜 계획 발표는 1947년, 제1차 비동맹 회의가 1961년, 닉슨 독트린이 1969년, 고르바초프 집권 시작이 1985년, 세계무역기구 창설이 1995년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실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 다음 왕제가 개창한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죠. 후주의 절도사 출신이 황제 문치주의를 내세웠다. 절도사들의 병권을 회수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과거 제도를 개혁했다. 그래서 황제권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친히 낙방한 사람들을 불러서 접견하고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다. 황제가 직접 과거 시험을 치르는 제도, 전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누구야? 송나라, 태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기를 조직한 거, 팔기제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어디야? 청나라. 수시력을 편찬한 거, 곽수경이 편찬했죠. 원나라. 1조 편법을 시행했다. 명나라. 시행한 사람은 누구? 장거정. 맹한모국제, 얘들아 금나라. 그 다음에 왕한석의 신법, 요게 송나라죠. 정답은 5번. 그 다음에 5번에 밑줄친 왕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무리하게 시도한 고구려 원정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수나라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향용을 조직하는 신사, 이거는 양무운동 때 그 전후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황소의 난을 진압하는 병사, 이거 당나라 시절에. 그 다음에 교초, 원나라죠. 그 다음에 고려만국전도, 이거 마테오리치 라고 하는 선교사의 이야기죠. 이거는 명나라 말기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다음 자료를 탐구한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근대 유럽이 우월한 이유는 과학의 훈기 때문이며 과학이 민주주의와 대등하여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탓이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천두슈 청년 잡지 나중에 신청년으로 했다. 이거 무슨 운동이야? 신문화 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군기처 설치 청나라 옹정제 에로 사건의 원인 뭐야? 난징 조약. 이거를 잘 지키지 않아서 사실 에로 사건이 뭐 일어났다고 하는데 영국이 그냥 또 아니 그 다른 나라가 또 침략한 것 같기도 해요. 그다음에 대약진 운동의 결과 어떻게 됐어? 오히려 실패. 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다음에 의화단 운동의 목표는 네 글자? 뭐라고? 부, 청, 멸, 양. 청나라를 부흥시키고 서양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거.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104조 드디어 넘어가시면 104조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죠. 문제 종합문제 마지막입니다. 4번에 밑줄치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 라이프니츠에게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내가 뭐 3번의 난과 타이완의 정치 세력을 진압했다 라고 아주 정답이 나오고 있죠. 누구예요? 강의제입니다. 강의제. 정화의 함대를 파견한 거 명나라의 영락제죠. 통제거등 대운하를 건설한 거 수나라 양제. 왕한석을 등용했다. 송나라 신종.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한 게 강의제고요. 그 다음에 동중서의 건의에 따라 유교를 통치민으로 삼은 거는 한나라 우제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그 다음에 11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서하가 이렇게 있고 거란이 이렇게 있죠. 여기가 거란이지. 요 나라. 그 다음에 송나라가 그러니까 카이펑을 유지를 하고 있잖아. 이거는 거란이야. 이게 송나라가 했고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켰죠. 그래서 정답이 2번. 유교를 반포한 건 명나라. 탕후트 측이 건설한 거는 서하죠. 그 다음에 맹한모국제를 실시한 거는 금나라. 그 다음에 홍건정의 난으로 쇠퇴한 거는 원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가 도시에 대한 학생의 발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줄에 유방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유방이 어디를 수도로 정하였다? 장안을 수도로 정하였다. 1번에 명예 영락제가 자금성을 건설한 거 지금 중국에 남아있죠. 베이징. 북위의 효문제가 평성에서 천도한 곳 어디야? 러양. 당나라 때 조로아스터교 상원이 세워진 곳 정답이죠. 당나라의 수도가 장안이니까. 그 다음에 거란이 차지한 만리장성 이남 지역에 속했다. 연운 16주. 제1차 아편전쟁의 결과 청이 개항한 곳 중에 하나 상하이 등등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 그 다음에 18번. 드디어 마지막 문제. 밑줄친 그의 집권 시기에 일어났던 사실로 옳은 것은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베르사유 조약을 무시했다 라고 나오고 있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새로운 총리가 이끄는 나치당이 유대인을 적대시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누구야? 히틀러죠. 나치하면 히틀러지. 그래서 이게 왜 3점인지 모르겠는데 트루먼 독트린 이거는 그 전쟁 끝난 이유죠. 1947년이고요.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맺었지. 히틀러가 공산주의 굉장히 싫어했는데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과 조약을 맺어서 일단 그 독일의 동부를 방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계가 깜짝 놀랐고 그다음에 무솔리니가 로마 집권을 단행했다. 이거 1922년이죠. 연도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 드골이 영국의 망명 정부를 수립했죠. 그 히틀러의 공격으로 물러나서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표를 이제 105쪽하고 106쪽에 수록했어요. 105쪽은 서양사 연표, 106쪽은 중국사 연표입니다. 그래서 중국사는 왕조별로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제 중국 근대사 이후에는 이제 연도가 좀 순서가 중요하니까 자세하게 넣어놨고, 그다음에 중국 왕조들은 이제 세기별로만 넣어놨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흐름을 이제 중국은 알면 되는 거고, 서양은 좀 자세하게 그 연도와 이제 흐름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공부하느라고 너무나 여러분들 되게 대견하고 기특하고 수고가 많았고, 유튜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